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5년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실업률은 낮고 주식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물에 잠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왜 정규직으로 일해도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약속하지 않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이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1929년의 미국과 닮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빵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대공황의 풍경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구매력의 붕괴, 기회의 소멸,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약속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위대한 약속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는지, 2025년의 경제 상황이 1929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지, 그리고 1929년 이후에 찾아왔던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29년 대공황 직전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는 아마 이럴 겁니다. 광란의 20년대는 모두가 풍요로운 황금기였고, 그러다 1929년 10월 갑자기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제는 주식시장 붕괴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붕괴는 그저 감춰져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1929년 미국의 평균 노동자는 연간 약 $1,400를 벌었습니다. 당시 괜찮은 동네에 방 3개짜리 새 집은 약 $5,000였습니다. 연봉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몇 년만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10년에서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외벌이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모습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년에 수백 달러에 불과했고 많은 주립대학은 거의 무료였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치 학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유료 시스템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에 병원비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의사에게 한 번 진료받는데 몇 달러, 큰 수술을 받아도 수백 달러 정도였죠. 유료보험 산업 자체가 없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를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인 안정감 아래에서 노동계층의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노동자의 생산성은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 43% 많은 가치를 창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그들의 임금은 고작 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늘어난 생산성의 혜택은 모두 기업의 소유주와 임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 이익은 치솟았고 CEO들의 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살 돈이 없다면 경제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정답은 빚이었습니다. 1920년대의 소비자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할부 구매가 보편화되었고 사람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1929년이 되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부의 격차 또한 극심했습니다.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했고 상위 1%는 하위 42%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소위 금수저가 아니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29년과의 유사점에 아마 등골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연간 약 6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얼마일까요? 42만 달러입니다. 이는 연소득의 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1929년과 비교하면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년치 연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7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저축은커녕 매달을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교육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4년제 공립대학을 졸업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이제 10만 달러가 넘고 사립대학은 2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1929년에는 여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지만 2025년에는 1년 내내 일해도 등록금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은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족쇄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과거에는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업을 보장했지만 이제는 빚더미와 함께 운이 좋아야 초급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의료비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미국 가정은 의료보험료로만 연간 2만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중위소득의 3분의 1이 보험료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수천 달러의 자기부담금과 비싼 진료비 때문에 암이나 큰 사고 같은 중대한 질병은 보험이 있어도 한 가정을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가 미국 파산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제 생산성과 임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의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후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7%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으로 얻어진 막대한 부는 또다시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진에게 돌아갔습니다. CEO의 보수는 1400% 이상 폭증하는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1965년에는 CEO와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가 20대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50대 1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1920년대의 데자뷰입니다. 부의 격차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2%를, 상위 1%는 하위 9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수저계급론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위 20% 소득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노력해서 상위 20%에 도달할 확률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다리 자체가 치워진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의 노동자는 1929년보다 2배나 비싼 집값, 평생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가정을 파산시킬 수 있는 유료비,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체된 임금,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꿈은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도 더 적게 얻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1929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매력, 1929년에는 연소득의 6배, 2025년에는 7배, 대학 교육비, 1929년에는 연소득의 15%, 2025년에는 42%, 생산성 대비 임금, 1920년대에는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 격차가 35%포인트, 현재는 48%포인트. 임금 착취가 더 심해졌습니다. 소비자 부채, 1929년에는 GDP의 30%로 위험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75%에 달합니다. 모든 지표가 1929년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구조적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이후에 찾아온 것은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2025년이 1929년처럼 느껴지는 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깊은 무력감, 내가 믿었던 사회적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배신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 이것이 1929년의 분위기였고 바로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교육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어 대학에 갔지만 월세는커녕 학자금 대출도 갚기 힘든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들었지만 집값은 임금을 아득히 초월하여 부자들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신감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해진 규칙을 따랐고 성공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똑같은 규칙을 따랐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교육 수준,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부유층에게 부를 이전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1929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부자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를 과시했습니다. 모두가 이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들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2025년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대부분은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듭니다. 억만장자들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 평범한 가정은 약값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은행의 위기,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부, 은행,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면 시스템이 보상해줄 것이라는 사회적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1929년 이후에는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최악의 경제 붕괴였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수백만 명이 집과 저축을 잃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대공황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생산하는 것을 구매할 여유가 없는 경제는 결국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상품을 구매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하는 경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권력자들과 전문가들은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1929년의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선전문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는 이미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죽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약속은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부모님은 외벌이로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맞벌이를 해도 월세를 겨우 감당하는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던 경제 시스템이 조각조각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파괴되었고 금융규제는 철폐되었으며 부자들의 세금은 깎였습니다. 주택은 사는 곳이 아닌 투기 상품이 되었고 대학은 기회가 아닌 빚의 덫이 되었으며 유료는 최대의 이윤을 짜내기 위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의 경제는 정체된 임금, 극심한 불평등,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막대한 부채, 무너진 계층 이동성 등 모든 면에서 1929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길잡이라면 다음에 올 것은 붕괴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불평등 속에서 무한한 빚에 의존하는 경제를 영원히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그 거대한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은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사하는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